네, 잔매거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학과부터 취업 지원까지 매력 넘치는 대학을 소개해드리는 캠퍼스 탐방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대학의 매력에 빠져들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모신 분이 있습니다. 채널진의 문병수 본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테마가 있는 캠퍼스 탐방기 이 시간 채워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 대학 정보들을 모아보셨나요? 네, 오늘은 항공 특성화라는 주제로 네. 그 항공 특성화를 이룬 3개의 대학 정보를 준비를 했습니다. 항공하면은 뭐 파일럿, 뭐 승무원, 엔지니어 뭐 이런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항공 우주 분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항공 우주 산업이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미래 신성장 동력입니다. 예. 그래서 2020년까지 세계 7위의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항공은 보통 항공 우주라고 해가지고 항공과 우주를 합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항공 우주 모두 그 각 분야들을 이제 진행시키려고 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대학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정부 지원까지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전문 교육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가 또 함께하는 지원 분야라고 하면은 각 대학마다 이 지원도 또 만만치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나눠볼까요? 네네. 이 본격적으로 설명해드리기 전에 네. 제가 이쪽 분야에 관해서 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예. 제가 몇 년 전에 헬기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탑클래스라고 치는 이제 건국대학교가 있는데요. 건국대학교에서 이제 그 미국 나사에서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신 우리나라 이제 교수님을 제가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그분이 이제 노년 교수님이라서 노학자라서 그 젊었을 때 한 60, 70년대죠. 그때 어떻게 항공 교육을, 항공 우주 그런 공부를 하시려고 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 말씀이 그때도 이제 미국의 그 뭐 타클레스 유수대학에 다니고 계셨는데 예. 대학 수학이 너무 쉬우셨대요. 대학 수학이 너무 쉬워서 예, 너무 어려운 좀 더 이제 어려운 거 예. 문제 어려운 걸 하려다 보니까 항공 우주 수학이 가장 어려워서 그걸 선택하게 됐다. 예. 뭐 이런 제가 말씀을 들어서 제가 수학 과학을 되게 못하는데 저희와는 좀 먼 그렇죠. 얘기네요. 완전 딴 얘기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전문 중에 전문적인 교육 분야이긴 예. 한데 네. 디테일하게는 이런 그 항공 엔지니어 부분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파일럿을 키우는 뭐 항공 운항 그리고 뭐 서비스 그쪽을 하는 항공 서비스 쪽까지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정말 세분화된 분야로 나뉘어지는 것만큼이나 정말 방대한 게 이 항공 우주 분야라고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중에서 오늘은 3개의 대학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4년제 대학 중에서는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 그리고 전문대학 중에서는 한국폴리테크대학교 항공캠퍼스 이렇게 3군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교명부터 항공과 관련된 학교라는 건 사실 네. 알 수가 있는데 어떤 학교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예, 한 학교씩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먼저 한국항공대학교입니다. 1952년에 개교를 했고 이 분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대학입니다. 교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한국특성화대학입니다. 그리고 네. 원래는 국립대학으로 이제 개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1979년에 대한항공이 있죠. 그 대한항공에서 예. 산하 학교법인을 만들어서 인수를 해서 사립이 됐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역시 한국 분야가 이제 특성화된 대학 중에 하나인 인하대랑 인하공전을 운영하고 있는 인하학원이랑 재단이 통합이 됐습니다. 근데 모재단은 그러니까 한진이죠. 한진. 네. 한진이 이제 이 모든 학교들을 관리를 하게 되면서 더욱 좋은 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한서대학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서대학교는 충남 서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992년에 개교한 이제 젊은 대학입니다. 근데 젊은 대학인 만큼 특성화 부분을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과감하게 항공 분야를 선택을 하고 실제로 특화를 시키는 저력 있는 대학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를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직업교육을 목표로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죠. 국제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의 뭐 저력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저희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설명했었죠. 뭐 취업에서는 뭐 예. 워낙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죠. 근데 그중 항공 캠퍼스는 경남 사천에 위치를 하고 있고 경남 사천 지자체 자체가 항공우주 분야 특성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랑 협력을 하면서 교육 밀도가 대단히 높은 그런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렇군요. 일단 정말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세 개 대학 모두가 각자 다른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요. 같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 매력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첫 번째는 그 실험 실습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 분야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항공 운항 쪽을 가르치려면은 일단 실습을 하려면 비행장,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죠. 얘기만 들어도 헛소리 나요. 네. 예. 거기다가 항공 서비스 쪽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항공기, 그러니까는 그 여객기 내부처럼 꾸민 실습시설, 대형 실습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그쵸. 안에서 이제 실험을 하고, 실습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공 특성화 분야가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몇몇 대학을 빼놓고는 국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면으로 이제 굉장히 강한데 이면으로도 이 세 개 대학들은 투자가 아주 확실한 대학들입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확실한 투자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자, 그렇다면 실습 분야에서 남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먼저 그 한국 항공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뉴스가 그 신규 도입한 항공기 세대 비행 교육에 투입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단발 기종으로는 이제 세스나라는 그 브랜드가 가장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네. 세스나의 뭐 최근 기종인 C172SP라는 기종을 세 대나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그 한국 항공대는 현재 전국에 3곳의 비행 훈련원을 갖고 있는데요. 수색 비행 훈련원은 항공기 9대가 있고 정석 비행 훈련원에는 제트기가 6대가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울진 비행 훈련원에는 항공기 14대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뭐 네. 실습 분야에서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서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항공이라는 네. 단어가 이제 교명이 안 들어가 있어요. 한번 맞습니다. 한서대도 설명 들어볼까요? 예, 특성화를 이제 항공 쪽을 했는데 네, 한서대학교 역시 뭐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아 최초로 학교 내에 비행장을 이제 조성을 했습니다. 오, 학교 내에요. 맞습니다. 태안 캠퍼스, 충남 태안 캠퍼스의 이제 비행장인데 학교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거대한 비행장입니다. 총 60만 제곱미터 부지에 활주로가 1.3km가 학교 내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부속 비행장을 갖춘 학교로도 유명을 하고 비행기는 48대나 있습니다. 와, 진짜 많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비행기를 타면서 조종하고 그리고 관제탑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착륙을 통제하는 실습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악천후로 그 밖에 나가 살 수 없을 때는 교내 최첨단 비행 시뮬레이터가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 보던 그런 비행 시뮬레이터가 이 학교는 있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은 매일 이제 거르지 않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폴리텍대학 항공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설을 학교에 갖추기보다는 그런 시설을 갖춘 항공 관련 기업들과 방대한 네트워크를 맺고 교육의 질을 그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와, 정말 우리나라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해서 정말 앞날이 밝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많은 교육과 실습 장비들, 아주 유수한 교수님들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미래가 좀 밝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그 실제로 한국 그 특성화를 이룬 대학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들 대학은 국내 항공 산업까지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한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항공 교육에 최적화된 시설을 통해서 국제 항공 연맹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을 받아서 최우수 항공우주 교육기관상을 받기도 했고요. 네. 또 비행교육원, 항공교통관제교육원, 항공기술교육원 등의 이제 부대 시설을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수많은 이제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있어서 예. 동남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세스나 파일럿 센터라는 CPC라는 그 지정센터로 지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나로 발사에도 기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네. 무슨 얘기죠, 구체적으로? 이게 한국 항공대 얘기입니다. 네. 예, 지난 1월에 우리나라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던 나로가 이제 발사 성공을 했는데 네. 여기에 한국 항공대의 공헌이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과학위성에 탑재된 반작용 휠이라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오화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개발을 해서 거기 탑재를 했고 그 3차 발사 점검위원으로 장영근 교수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 두 분들은 대통령 표창과 과학기술 포장을 수여하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 나로 발사에서도 그 주도적으로 참여한 연구원들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하는 분들인데 여기에 14명이나 한국 항공대 출신들이 있으셨죠. 네. 그래서 나로 발사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항공대학교 정말 많은 장점들과 강점들을 가지고 네.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국폴리텍대학교의 항공 캠퍼스의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 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짐작하시다시피 취업입니다. 취업률이 너무너무 높죠. 그러니까 전문대학 평균 취업률이 작년에 61.2%였는데 예. 항공 캠퍼스는 무려 90.6%를 오. 차지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이 이제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아무튼 대학별로 그렇다면 항공 관련 학과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 항공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교는 뭐 대부분의 학과가 이제 그렇게 항공 관련 학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과대별로 조금 나눠보면 공과대학에서는 항공우주공학 전공, 그 항공기 시스템공학 전공, 그리고 전자 및 항공전자공학 전공, 항공재료공학과 이렇게 있고요. 경영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라고 해서 예. 법에 관련된 것도 항공이나 우주에 관련된 법이 좀 따로 관리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법을 전공하는데 항공에 관련된 그런 법을 전문적으로 하고 또 항공운항학과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개의 단과대학에서 다양한 학과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서대학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한서대학교는 단과대 개념으로 항공학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학부에 이제 모든 학과들이 항공 이제 관련 학과인데 처음으로는 그 항공운항학과, 뭐 헬리콥터 조종학과, 무인항공기학과, 항공전자공학과, 항공기계학과, 교통학과, 항공소프트웨어공학과. 이렇게 많아요? 맞습니다. 예. 항공관광, 항공해양스포츠, 항공레저산업 등까지도. 와. 그러니까 이 파일럿이나 엔지니어 그리고 항공서비스 이 모든 분야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예. 학교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국폴리텍대학교는 어떤 학과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폴리텍 대학은 이제 엔지니어 쪽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계, 항공제어 시스템, 항공정비, 항공전자, 그리고 항공메카트로닉스, 항공전기, 항공정보통신과 등의 여기 엔지니어 공학 분야에서 이제 성장하고 싶다 하면은 네. 폴리텍 대학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오늘 뭐 얘기만 들어도 하늘을 나는 기분이 아니었나 맞아요. 생각이 들고요. 그나저나 본부장님 요즘에 하반기 공채 시즌이 본격적으로 다가왔잖아요. 맞습니다. 대학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바빠질 것 같은데 직접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어떤 걸 느끼세요? 지금 많이 뛰어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면접이나 뭐 이런 이제 구체적인 스킬들에 관해서 학교가 교육하는 것들을 이제 스펙들은 거의 쌓았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이제 그 면접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스킬적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그래서 학생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혼자 공부하는 건 괜찮은데 맞닥뜨려서 이제 면접 보고 그쵸. 이런 것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런 부분들 학교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요즘은 대학에서 이렇게 잘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면접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또 학교가 일조를 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캠퍼스 탐방기를 통해서 항공대학과 또 한서대학 그리고 한국폴리텍대학 항공 캠퍼스를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끝으로 정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의 그 성장 전망이 대단히 밝은 분야입니다. 우리나라가 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핵심 분야 중에 하나가 항공우주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생소한 분야라고 어렵겠다고 걱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대학들은 여러분들을 항공 분야에서 엘리트로 차근차근 한 단계 키워주는 대학이니까 안심하고 한번 지원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캠퍼스 탐방기에서는 항공 분야 특성화 대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문병수 본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